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법원 판결문인데요. 2007-73277 판결입니다. 이게 꽤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네, 바로 그 쟁의 행위, 그러니까 파업 기간 중에 있는 유급 휴일 있잖아요. 뭐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거요. 네네. 이때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게 그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유급휴일하고 또 파업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이렇게 만났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 어떤 논리로 이걸 풀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아, 단순히 그냥 결론만 딱 아는 게 아니라 그 논리 구조를 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유급휴일이 왜 주어지는 건지 그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주휴일이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유급, 즉 일을 안 해도 임금이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평소에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 평소에 근로 제공이 전제다. 네. 그 전제 위에서 이제 휴식을 통해서 좀 노동력도 회복하고 문화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게 보장하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해야 하는 날인데 특별히 쉬게 해주고 도농 주는 것.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파업 기간은 좀 다르잖아요.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 제공을 안 하는 기간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판결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 징계받아서 정직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파업 기간 같이 근로자 쪽 사정으로 근로 제공이 딱 멈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평상적인 근로 관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유급 후일의 그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충족이 안 된다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파업 중 유급 휴일 임금은 못 받는다 이런 건가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같은데 파업 중 유급 휴일에도 임금 준다 이렇게 특별히 정해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노사 간에 별도로 합의를 했거나 그런 관행이 있는 게 아니라면요. 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네, 그런 게 없는 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휴일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게 예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기존 판례를 따른 거군요. 그렇죠.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딱 멈춘 상태니까 유급 휴일의 원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유급 휴일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상여금 문제도 같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상여금도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이것도요? 네. 상여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제 일한 걸 기초로 해서 지급 여부나 액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업 기간은 일 안 한 기간이니까 당연히 근로일수 계산할 때 빼야 하고 그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거죠. 파업 기간만큼은 상여금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네, 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파업 기간 임금 문제만 다룬 건 아니었죠? 원심 판결에 다른 부분을 지적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업 기간 임금 문제하고는 별개로 그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임금 계산할 때요. 특정 기간 임금을 계산하면서 원심 법원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실수요? 네.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의 800%나 됐거든요. 이걸 빠뜨린 거예요, 계산해서. 어이구, 꽤 큰 금액인데. 손이 지급해야 할 임금이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파업 관련 쟁점과는 별개로 원래 줘야 할 임금은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거군요. 법원이 꼼꼼하게 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쟁의행위, 즉 파업 기간에는 근로제공이라는 기본 전제가 좀 깨진 상태로 본다. 네. 그래서 노사 간에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게 없다면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판결이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큰 원칙하고 법에서 정한 유급 효율 제도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준을 제시해 준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판결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합의가 우선될 수 있다.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의 기준인 셈이니까요. 노사 자취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판결 분석을 통해서 유급 효율과 파업기간 임금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대법원의 판결 기준이 앞으로 노사관계, 특히 단체 협약을 맺을 때요, 파업 시 임금 보전 문제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협상 전략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